대구를 존경하는 이유, 어떤 분이 대구를 이렇게 존경한다고 이유를 밝히신 걸까요? 짐작되시겠죠? 한동훈 법무장관. 지난 17일이죠? 대구 다녀왔어요. 근데 그게 간단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지난주 대구에 가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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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째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둘째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아이고 이거 많아. 빨리. 그러니까 저 당시에 서울로 올라야 되는데 기차표를 잡아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요청이 뭐가 많으니까 기차표를 취소하고 3시간 동안 역에 있었답니다. 사진 찍어주고 저렇게. 그리고 방금 들었지만 대구를 존경하는 3가지 이유가 뭐 6.25 관련된 거 있고 산업화 관련된 건데 마지막 이유가 더위를 잘 이겨낸 대구라서 존경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글쎄요, 이게 법무장관으로서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지금요, 이게 최근에 뭐가 다니는 곳이 많은데 앞서 보면 지난 7월에요. 전남 영암, 호남이죠. 그리고 제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10월에 경남 거창을 다녔고요. 전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요. 지난 17일 대구고요. 오는 21일엔 대전을 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24일은 울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전국 곳곳을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3시간 동안 역에서 사진을 찍는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아무튼 심상치는 않네요.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보면서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패널 4분께 앞에 OX 팻말 있죠? 아마 질문을 예상하실 거예요. 이쯤 되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 결심 굳혔다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면 X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세요. 세부 아니, 바꾸셨어요? 왜 정리한 바꾼 게 아니라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으셨어요? 난 또 유일하게 X신데 아니 전원 4분 전원 다 이쯤 되면 이건 총선 결심 한 걸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요 우선 정혁진 이 변호사님 네네. 오잖아요. 네. 왜 출마 결심 굳혔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 되면 출마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본인의 결심과는 무관하게 몰려가고 있다.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게 스마일센터 방문한 거였거든요. 예. 스마일센터 법무부 장관이 방문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만 방문한 게 아니고 예.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예. 찾아봤더니 박범계 전 장관은 스마일센터를 4군데나 방문을 했었어요. 자주 가셨네요. 그래서 목포도 방문했고 수원도 방문했고 광주 그다음에 대전까지 4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그걸. 중요한 건 스마일센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가니까 알았지. 박범계 장관 4번이나 갔었는데 그전에 그 전 장관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스마일센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간 데가 어디냐면 스마일센터하고 달성 산업단지이지 무슨 서문시장이나 아니에요. 아니면 대구백화점 앞이나 예. 무슨 대구 동성로나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데를 갔다가 그런 다음에 어딜 갔습니까? 동대구역 갔잖아요. 예. 그런데 저렇게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서만 저런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거창 갔었단 말이에요. 거창 가서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거길 지역을 또. 근데 거창은 왜 갔냐면은 예. 거기에 구치소가 오픈이 됐었어요. 아. 그러면 구치소라고 하는 그러한 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잖아요.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내려갔는데 구치소가 이제 오픈이 개소식이 됐는데 예. 법무부 장관이 왔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데모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을 텐데 예.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음번에 뭐 대전 간다고 하고 울산 간다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일들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 예. 이 정도 인기가 있는데 예컨대 이제 이동석 국장 같은 경우에 이제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렇게 출마를 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예비 그 후보들이 예. 예비 출마자들이 한동훈 장관을 저런 인기인데 예.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뭐 자의반 타의반 이런 식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 가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다. 눈 한번 질끈 감아야 되겠다. 저는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내릴 수가 없는. 이제는 내릴 수가 없는 거야. 내리면 큰일 나는. 네네. 그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한 분 들었어요. 오늘 나머지 똑같은데 관련된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총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진입을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남권의 무소속 돌풍 일부 이준석 신당 영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밖에 더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주목받는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구 출마 얘기도 전혀 공허한 얘기가 아니다. 아하. 왜냐하면 정치공학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다. 서울, 경기, 인천 네. 여기 수도권에서 아.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수도권 그런 거점을 확보해. 한동훈 장관이 단순히 이게 뭐 국회의원 스마일 센터? 배지 하나 달 것 같으면은 굳이 뭐 그런 의미를 두겠습니까? 이분은 분명히 이제 그 주변에 지금 여러 이제 멘토들이 예. 뭐 정치의 큰 미래를 이렇게 설계하고 그런 걸 또 지도하시는 그런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경희 교수님도 이제 출마 이전을 결심한 걸로 봐야 된다 하셨는데 이제 그거에 더해서 혹시 대구 쪽으로 지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하고 김성태 전 의원의 전망이 틀리거든요. 대구와 수도권을 딱 각각 얘기했어요. 혹시 한동훈 장관이 대구 쪽으로 나설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선택지를 두 군데로 좀 좁혀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곳이요? 아니, 두 곳이라는 것은 지역으로 보면 이른바 수도권 선거에 출마해서 이른바 민주당 정체성이 아주 강한 후보들. 예. 이를테면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또 경기도의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5선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원들과 어떤 그 세대 그 총선 대결을 통해서 수도권 전체 선거를 뭔가 판을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하나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나 리스크 또한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선택지라고 한다면 이른바 대구에 예. 출마를 해서 뭔가 보수 적통 이미지를 분명히 하고 뭔가 영남권에서의 지지세를 확인하는 예.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장점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보수 결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 대선 후보까지 염두에 둔다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무게추가 저는 대구 쪽으로 기울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예. 당의 전략에 의해서 또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 같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없냐? 저는 리스크 또한 존재한다. 한동훈 장관의 출마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정권의 넘버 투. 예. 또 나름대로 셀럽으로서 인기는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어떤 이른바 심판, 예. 정권 심판 선거라고 하는 것을 더 이미지를 강화시켜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리스크가 남아있고 또 한동훈 장관은 차기 대선 후보의 한 명으로 거론될 정도로 유력 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실패할 경우 완전히 정치적 어떤 그 가치가 예. 추락해버린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로 보여집니다. 자, 전영기 의원. 네. 일단 전영기 의원도 출마 이 정도면 출마 결심한 거다 보셨는데 뭐 그와 함께 수도권에 한동훈 장관이 총선을 출마를 해야 수도권을 출마를 해야 민주당에서도 이른바 뭐 경쟁자를 보내거나 자객 공천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구로 가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구로 가버리면 사실 내리꽂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시즌2라는 이런 프레임도 강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큰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인 이런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봤을 때 예. 대구 출마는 기정사실화처럼 국회의원에 당선된 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만약에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후보가 된다면은 일단은 굉장히 커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가능성은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역할론보다는 그냥 예. 보수 적통의 이미지만 입으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뭐 보훈 정도의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예. 저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구 출마는 충분히 뭐 정치공학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지만 한동훈 장관의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우리 정기남 교수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보수 적통의 색깔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출마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 한동훈 장관이 뭐 3가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유머로 이렇게 대구의 더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앞서서 얘기했던 2가지가 누가 봐도 나는 보수 적통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6.25 때도 결코 여길 뺏기지 않은 곳. 그리고 산업화를 주도한 곳. 그렇죠. 그런 보수 적통의 이미지를 입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6.25 내기 나오고요. 뭐 산업화에서 내가 가장 먼저 뭐 대구가 가장 먼저 앞장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의 대구 출마든 수도권 출마든 각자의 장단점은 뚜렷하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좀 해석인데 대구 얘기까지 딱 정치권에서 나오니까 벌써 이제 분석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하고요. 지금 저 이동석 전 행정관도 역시 5를 골랐는데 네. 지금 준비된 목소리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뭐 오늘 한동훈 장관이 또 관련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고요. 인요한 위원장도 한동훈 장관 얘기를 꺼냈거든요. 관련 영상도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보도라든가 뭐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아까 드린 말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뭐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결정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어요. 우리 다 혁신하고 있죠. 뭐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분이에요. 저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런 게 진짜 스타죠. 이건 진짜 스타인 것 같고 네.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라고 생각해요. 대구로 갔던 것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 선언할 당시에 대구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 각별한 메시지를 냈던 것 이런 것들이랑 많이 오버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자, 이동석 전 행정관도 뭐 출마 결심했다고 했는데 좀 많은 분들하고 거의 같은 의견이신데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왜 한동훈 장관 이렇게 나서고 하면 좋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환영한다는 뜻입니까? 무조건적인 환영이죠. 그럼 나오라는 소리입니까? 저 정도면은? 저거는 제가 볼 땐 지난번부터 혁신위원장으로 되고 이후부터 예.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연락을 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스타들의 그런 경쟁력으로 싸움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도거든요. 이게 사실 저는 뭐 지금 앞에서 계속 대구 출마다 저는 무조건 수도권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구 아니다? 네. 수도권으로 출마해서 이제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흥행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요. 비례대표 순번을 앞번호로 받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띌 수 있다고 봅니다. 대구 쪽은 제외고 수도권 출마 또는 비례 앞순위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쟁력,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불어민주당을 보게 되면 지금 앞세울 수 있는 스타가 뉴스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면에서 앞세워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발굴하려는 모양새인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 장관도 있고 원희룡 장관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의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로 내년 총선에서 흥행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김재섭 위원장이 지금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데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과 오버랩이 된다 그러는데 그럼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의 한동훈 장관은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르다고 딱딱 하나씩 집을 수가 있습니까? 뭐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굉장히 과격한 발언, 그러니까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하는 그런 발언으로 유명했었잖아요. 강한 발언. 뭐 상식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나는 그만두겠다 이런 발언도 했어.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뭐 대구 더위 이겨내신 분 이렇게 부드러운 발언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성격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까이에서 본 두 분의 모습은 뭐 윤석열 대통령님은 굉장히 아무래도 이렇게 추진력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으시고 한동훈 장관께서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으십니다. 아, 부끄러움을 타요? 대중 앞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수줍은 모습으로 근데 이렇게 셀카 많이 찍고 그러는데 부끄러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모습은. 그래서 처음과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요즘에 이준석 전 대표도 자주 얘기를 꺼냅니다. 평가가 좀 담겨 있는데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직자로서 계속 살아오신 커리어가 있고 일정한 부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분과는 언젠가 경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잘 고민하고 훌륭한 답변이 나오면은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지지해 주시면 되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좀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저도 뒤에 늦게 접하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읽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당의 개혁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메시지를 보태준다면은 하태경과 이준석과 또 한동훈이 동지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장관은 정작 이 전 대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이 전 대표가 계속 한 장관을 언급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혼자서 좀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저희가 복권인 줄 알고 긁었는데 야 이거 과태료 고지서였다 하시는 당원들도 사실은 많아요. 요즘 정치인 표현들이 과태료 고지서까지 나왔습니다. 뭐 그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면서 경쟁할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동지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기환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 신경이 그냥 쓰이는 겁니까? 견제하는 겁니까? 아니 무슨 뜻인 겁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견제하는 측면이 커 보입니다. 신경이 안 쓰일 수밖에 없죠.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의 그 출마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출마를 하든 또는 대구 쪽으로 출마를 하든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추진하는 신당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광주 북콘서트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경쟁 상대가 아닌 거죠. 이미 3년 뒤에는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지금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신당을 하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잔류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한동훈 장관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다음 정치를 기약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견제구를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더욱이나 이준석 대표의 그 말은 저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당신은 별로 경쟁력이 없을 거야 라는 얘기까지 넌지시 하고 있거든요.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얘기인데. 차별화를 하지 않고서는 나와 같은 정치적 경험 없이 그저 신데렐라처럼만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후배로서 또 정치적 선배로서 조언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견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동지가 되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요. 조언도 하는 것 같고요. 뭐 섞여 있어요 지금요. 정혁진 변호사? 네네. 혹시요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 한동훈 장관 이러다가 대구 나오는 거 아닌가? 이게 신경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장관이 설마 대구에 나가겠습니까? 강남에 나가면 나갔지 대구에 나갈 일은 전혀 없고요. 대구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에서 몇 번 근무도 하셨지만 한동훈 장관은 대구에서 근무한 적도 없어요. 주로 수도권에 많이 근무를 한 계속 걸로. 서울에서만 근무했고 딱 2번 지방 근무한 게 천안하고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고향은 춘천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준석하고 한동훈이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나서 접전을 벌일 일은 없다. 아니 지금 상황에서 뭐 동대구역은 고사하고 서울역에 이준석 대표가 나간다고 해도
지금 저런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제 생각엔 조금 전에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부럽다는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런 부럽다. 그다음에 무슨 그 한동훈이 당 개혁을 하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하태경 뭐 이준석과 함께 뭐 같이 할 수도 있겠다라고 동지가 이야기하는데 되는 날도 올 수 있겠다. 근데 저는 그 말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무슨 온라인 버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결국은 창당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탈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을 개혁한다라고 하는데 그 신당에 한동훈이 들어오란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기승전결 결론은 뭐냐면은 예. 굉장히 지금 한동훈 상황이 부럽고 내가 타이밍을 놓쳤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 나도 셀카 좀 많이 찍고 싶다 이겁니까 그럼? 그렇죠. 나도 한 뭐 3시간은 몰라도 한 30분이라도 내가 줄 짝 세워가지고 나도 기차표 좀 취소하고 싶다? 그렇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분석도 지금 다 다르세요 지금요. 견제냐, 부러움인 거냐, 지금 조언을 하는 게 목적인 거냐, 언젠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이네요. 이런 가운데 오늘 죄송합니다. 언론보를 통해서 또 한 분, 이분도 이제 총선관에서 요즘에 자주 언급되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한 측근의 말을 인용해서 나온 보도인데요. 자객공천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원희룡 장관이 출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자 원 장관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게 나왔어요. 여기서 주목받는 거는 단순히 총선 출마가 아니라 인천 계양을로 간다. 이게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자, 다음 목소리는 원희룡 장관과 관련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대표 선수 한동훈 그리고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이 지금 총선 앞두고 한가하게 정부 부처에서 그 부처 일에 손이 잡히겠습니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객공천이라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고 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자산이시고 향후 또 대권 주자이신데 글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소비되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장관이 저는 계양을로 가는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계양을로 가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까지 나왔는데 이동숙 전 행정관 혹시 원희룡 장관의 계양을 출마해서 이거 들어보셨어요? 뭐 인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긴 했었어요. 인천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겠다 이런 가능성도 상당히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게 원희룡 장관의 속내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인천 계양을로 나갈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희룡 장관은 사실 추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장관직까지 걸겠다면서 그렇죠. 뭐 본인이 먼저 직을 나서서 걸고 뭘 하겠다 이렇게까지 꺼내놨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기자분들 앞에서 그렇게 예. 당당히 선언했단 말이죠.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는 분명히 원희룡 장관이 결심이 섰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 없고요. 결심은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을 향한 결심이 섰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대권 주자들 중에서 원희룡 장관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거론되지 않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내가 가서 헌신하겠다, 내가 가서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식의 발언은 굉장히 본인의 지지율에 있어서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로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재명 대표의 거치 문제예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뭐 내가 계양을로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이런 예. 발언을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보고 험지 출마해라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비명계에게 오히려 지금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 원희룡 장관과 대결을 피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준 그걸 또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명계에게 감사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얘기를 딱 이준석 전 행정관이 하자 지금 정기랑 교수께서 살짝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미소 속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미소 같기도 한데요.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생각이 너무 다르다 지금. 저는 원희룡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 예.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예. 원희룡 장관이 인천 계양을을 출마한다면 예. 정치 인생의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될 것으로 또 예측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미 지금 원희룡 장관이 왜 갑자기
인천 계양을 선거 얘기가 나오냐? 예. 지금 벌써 앞서 우리 이동석 행정관님 또 얘기하셨습니다만 자, 총선 장이 서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야권은 고사하고 여권 내에서조차 한동훈, 이준석, 인류한 혁신위원장 거의 지금 매일 뭐가 매일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예, 매일. 그러면서 뭔가 이게 분위기를 띄워내고 있어요. 자, 나는 뭐지? 아, 왠지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나도 있어. 왠지 소외된 듯한 지금. 소외될 수밖에 없죠. 여론 지형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데서 좀 조급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개양을 얘기가 그 맥락에서 나온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맥락에서 에두벌런식으로 툭 던졌다. 나는 예를 들면 대선 후보 과정에서 일타 강사 역할했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호위무사다. 김건희 여사 뭐 땅 양평 고속도로 종점 문제 터졌을 때도 내가 거기서 온몸으로 맞섰다. 예. 이런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려고 하는 저는 정치적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예측입니다만 예. 개항을 출마 가능성 제로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윤기 의원께는요, 뭐 원희룡 장관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내년 총선 개항을 다시 한번 출마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뭐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뭐가 열려 있습니까? 다른 가능성이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열려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사실상 개항을로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원희룡 장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시는데요. 원희룡 장관 나오시면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를 개항을로 공천해서 확실히 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그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저도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장관으로서 본 역할은 그냥 윤석열 정권의 그냥 투사 이미지였어요. 지금 양평고속도로 건 나오면서 뭐 했습니까? 장관직을 걸고 모든 거 다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책임진 거 하나도 있습니까?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양평에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이고 지금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탈탈 털리는 모습만 우리가 봤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책임 없이 던지기만 해도 이 정부는 모든 것이 통용되구나. 그리고 개항까지 공천한다는 것은 정말로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구나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봐서 오히려 뭐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로 오신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원희룡 장관 관련해서 생각들이 기다르네요. 그냥 여기 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린 것만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요. 얘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쭉 좀 짚어봤고요. 최근에 여권에서 주목을 받는 분들 얘기 좀 쭉 이어갔고요.